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3회 5과목입니다. 화학설비 이온 방지 기술 8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른 분류 아닌 것은 4번은 뭡니까? 구조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 그래서 요거만 잘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 82번 문제입니다. 이온 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산화나트륨이 물에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온물로 치면 제1류 이온물 중에 산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식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참고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ENaO2 산소가 2개가 더 나면은 과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산화 나트륨 요거하고 물 2개하고 여기에 반응을 하면은 4NaOH 수산화 나트륨 4NaOH 수산화 나트륨이 발생하고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산소 그리고 10가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뭐죠? 자, 우리가 연소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 즉 가연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O2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는 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하죠. 지연성 가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너지 즉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산화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하니까 산소도 발생을 하고 지연성 가스도 발생하고 열도 많이 발생하네요. 에너지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연료가 있다면은 연소 물질이 있다면은 이 연소 물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폭발성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아주 위험해지죠. 그래서 아주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제1류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화성 고체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항리는 물속에 저장합니다. 맞습니다. 항리는 삼류 이온물인데 물속에 저장한다. 자, 그 다음에 염소산 나트륨 요거는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요. 4번 아세트알데히드는 0도 CI 온도에서 인화할 수 있다. 제4류 이온물이고 특수 인화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는 0도 CI에서도 인화할 수 있습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83번 문제는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용해되는 것은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은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했다. 그러면은 가산화물이라는 이야기는 O2를 포함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세톤은 공기하고 접촉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 산소가 2개 있는 것을 가산화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분자식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H3, CO, CH3 요게 아세톤인데 요거하고 공기를 만나면은 산소를 만나면은 요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3CO2 하고 물이 만들어지죠. 3H2O. CO2는 뭡니까? 이산화탄소이죠. 가산화물을 생성시킨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도 자, 이온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이온물은 너무 내용이 많고 광범위한데 그렇다고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이온물 제5과목 공부할 때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위주로. 그래서 이어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가산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디아조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가산화물의 종류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아조, 디아조, 그 다음 하이드라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가산화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있는 2번에 있는 항린, 알킬, 알미늄, 마그네슘 분말 이런 것들은 물하고 반응하는 물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물 반응성 인화성 고체. 1번이 정답이죠. 자, 8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표면 연소, 증발 연소, 분해 연소는 고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혼합 연소. 예혼합 연소는 미리 혼합한 겁니다. 공기하고 연료하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디젤 자동차. 이 디젤 자동차는 엔진 속에 연료를 분사할 때 공기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분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혼합했다 해서 예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혼합. 요거는 뭐죠? 기체 연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혼합 연소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고체 연소 중에서 이제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표면 연소. 고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캠핑 가면은 삼겹살 구워 먹죠. 그래서 목탄, 숯. 이 숯은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미늄 분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고, 증발 연소. 자, 우리가 촛불을 켭니다. 양초를 이렇게 켜면은 심지가 이렇게 있죠. 자, 심지에 불이 붙으면은 요 열이 요 양초를 녹여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즉 증발을 시키는 거죠. 그 전기를 연소시키는 거죠. 요게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황이나 파라핀 이런 것들. 파라핀은 양초죠. 자, 그 다음에 분해 연소와 자기 연소가 있는데, 분해 연소는 뭔가 하면은, 자, 요런 목재가 있습니다. 이런 목재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 목재가 일단은 바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먼저 분해가 일어나고, 분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증발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 전기와 전기가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해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연소. 이거는 오류 이온물 중에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있는데, 특히 뭐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 외부에서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연소가 일어나는 물질, 이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고체 연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다음 가스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포스겐 가스죠. 포스겐 가스. 옛날에는 이 문제가 한글로 나왔는데 지금은 분자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화탄소, 포스겐 이런 거 분자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NH3, H2 수소는 뭐 폭발성 가스죠. 독성이 높다기보다는 폭발성 가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겐 가스가 노출 기준이 0.1 ppm 정도니까 아주 위험하죠. 자, 그 다음 87번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할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뭔가 하면은 1번은 비상조치계획 항목이고 2번하고 4번은 안전운전계획에 관계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각종 건물 설비 배치도 이런 것들이 공정안전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해설편
공정안전자료에 들어갈 내용들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필기 공부할 때는 아주 간단한데 실제로 실기시험 칠 때는 이런 문제 나오면 직접 이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자료에 들어갈 내용 3가지를 기술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중에 3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시험 칠 때는 이 문구 자체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만은 필기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2차 실기까지 대비해서 이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디에틸 에텔의 연소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이런 문제는 의외로 좀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데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 디에틸 에테르는 제4류 이온물인데 여기 있는 인하점 마이너스 45도 이런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발화점 180도 시 연소범위 1.9에서 48%. 이건 뭡니까? 하한계 1.9, 상한계 48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이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이온물질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온물질에 대한 이 특성, 뭐 연소범위라든가 인하점 이런 거 다 암기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뭐 이온물질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이온물질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89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서 A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2.2%라는 폭발 하한계 값이 있는데 이 값을 기준으로 표준 상태에서 A가스하고 공기가 혼합된 기체 1세제곱미터에 함유되어 있는 A가스의 질량을 구하라. 이때 A가스의 분자량은 26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의 부피, V를 구하는데, 자, 이 V를 구할 때, 일단은 공기 중에 2.2%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몇 리터냐? 그래서, 자, 1000리터가 있고, 곱하기 100분의 2.2니까, 22리터가 되겠죠. 근데 왜 이 1000리터냐? 공기 1세제곱미터는 이 부피가 1000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 그래서 1000리터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리터 단위로 22리터라는 부피가 나옵니다. 표준 상태 1기압에서 A가스의 분자량이 26이다. 그래서 분자량이 26g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1몰당에 26g이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이 A가스의 질량은, 자, 그러면 A가스의 질량, 즉 무게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26g에다가 22리터. 그래서 22리터의 부피가 구해졌고 곱하기 하기를 26g이 있고 그 다음에 22.4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22.4로 나누어 주는데 이 22.4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표준 상태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입니다. 표준 상태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가 22.4입니다. 그래서 이 A가스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22리터. 이 22리터라는 부피가 있죠. 부피에다가 몰당 무게를 곱해주고 다시 표준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로 나누어 주면은 A가스의 질량이 구해진다. 약간의 이거 화학적인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하고 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22.4라는 요 숫자, 표준 1기압의 기체 1몰의 부피하고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의 기체의 부피는 1000리터이다. 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 언제 푼다고요? 다른 문제 다 풀고 제일 나중에 풀어주시고, 도저히 못 풀면은 아무 번호나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다음에 요 문제가 또 나온다면은 요 계산 결과가 얼마입니까? 25.54.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암기하셨다가 똑같은 문제 나오면 계산기 치지 말고 요거 찾아가지고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올 확률이 80% 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고서 이렇게 매번 출제할 때마다 이 숫자를 열심히 바꿔가면서 출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로 출제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계산 문제는 극비사항입니다. 그냥 정답을 암기하셨다가 그냥 정답을 찍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까? 합격할 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면 이거 실무에 가셔갖고 뭐 다 쓸 수 있는, 다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이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굳이 이 복잡한 화학적인 어떤 원리까지, 공식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답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25.54. 이런 거 암기하실 때, 숫자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 이 연상작용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하시는 요령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두고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숫자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연상을 할 때 중간에 5가 2개 들어간다. 요거 기억하시고, 앞에 2가 들어가고 2를 곱하기 2배 하니까 4가 되더라. 이런 어떤 연관관계를 나름대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25.54, 중간에 5, 2개, 앞에 2 곱하기 2 하면 4, 그럼 25.54 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계셨다가 요 그대로 요 문제 나오면은 탁 찍어주시면 멋진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문제에 계산기 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강사분은 본인이 계산 문제 잘 해설해 준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기 안 치셔도 됩니다. 계산기 안 치셔도 돼요. 앞에서 우리가 그 전기 과목에서 그 공부하실 때 그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 심실 세동 전류를 주고 통전 시간 1초를 주고 그 발생 열량 구하라. 그 정답이 얼마였습니까? 13.6이었죠. 13.6 줄. 요거 13.6. 요거 항상 똑같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답 13.6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기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쁜 시간에. 자, 90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를 퍼지하고자 할 때 잘못된 것은?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탱크가 있는데, 이런 탱크에 뭐 휘발유를 저장했다가 이제 다른 이온 물질을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충분히 텅 비웠다고 생각했지만 이 속에는 조금씩 남아있는 휘발유로부터 어떻습니까? 증발한 유전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어떤 위험성 물질을 넣을 때 정전기 때문에 이 탱크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이 속에다가 불활성 기체, 이 속에다가 불활성 기체, 즉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기체로 바꿔치기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지, 즉 치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에서는 이렇게 퍼지하는 그 행위를 이너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ER 이너팅, TING, 이너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여기에다가 불활성 가스를 채워가지고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퍼지다, 치환이다 또는 불활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너팅을 다른 말로 불활성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퍼즐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대상 물질의 물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의 물성을 파악합니다. 자, 불활성 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뭐 H2O 수증기, 그냥 물이 아닌 거 수증기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에서 공부하는 하론 가스 있습니다. 하론 가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활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기체를 쓸 건지 불활성 가스의 물성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퍼지온 가스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다량 성립한다. 이 퍼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천천히 넣어가지고 이 전체의 유전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이 불활성 가스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장치 내부를 깨끗하게 해서 퍼지온 가스를 속립을 합니다. 자, 이때 이것은 뭐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이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자, 91번 문제입니다. 에틸렌 가스 C2H4네요. C2H4. 이 가스를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의 존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연소 하한계는 얼마인가? 존수식의 연소 하한계. 자, 연소 하한계는 우리가 LFL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0.55 곱하기 CST. 이 CST는 뭔가 하면은 완전 연소 농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화학 양론 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0.55 CST 공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0.55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 다행히 0.55 CST라는 공식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CST를 구해야 됩니다. CST. 자, 그래서 CST 화학 양론적 농도를 구하는 공식의 기본적인 식은 위에는 100이 들어갑니다. 100이 들어가고 밑에는 1 플러스 4.773이 들어가고 갈로 해서 n 플러스 4분의 m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 f라든가 람다 요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4분의 m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도 암기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1 플러스 4.773. 자, 4하고 3이 있네요. 요 4하고 3을 더해 주니까 7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7이 2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숫자를 암기하는 요령은 이 숫자를 유심히 쳐다보면은 나름의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숫자를 암기합니다. 4 더하기 3은 7이 되더라. 7이 2개 들어간다. 그래서 1 플러스 4.773. 자, 여기서 n이나 m은 여기서 막 보면 우리가 CH 계열의 가스에서 이 앞에 있는 요게 n이고 뒤에 있는 게 m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기본식이 이런 겁니다. 자, CNH 요 n의 2배 2n이 되는 거죠. 근데 요 2n이 m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은 여기서 2, 요 m은 여기서 4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요대로 1 플러스 4.773에다가 2 플러스 1 분의 100 해서 이 CST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ST 값을 구해내고 이 CST에다가 0.5를 해주니까 3.6%가 나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똑같이 나올 확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 귀찮으면 3.6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3.6 정답 찾아주셔도 됩니다. 뭐 수고스럽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 숫자까지 바꿔 놓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문 속에 3.6이 없으면 숫자를 바꾼 거죠. 그러한 경우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 풀으셔야 되고
지문이 바뀌지 않을 확률이, 숫자가 바뀌지 않을 확률이 한 6, 80% 됩니다. 그래서 3.6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아주 머리를 잘 굴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92번 문제입니다. 건조 설비 구조를 구조, 가열, 부속 설비로 구분할 때 부속 설비에 속하는 것은 보온판, 요거는 구조 몸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온판. 자, 구조 부분에 보시면은 철골부, 보온판, 쉘부. 쉘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쉘, S-H-E-L-L. S-H-E-L-L, 쉘. 이 쉘이란 원래 뜻은 조개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조개 껍데기. 자, 그래서 어떤 그 기구를 보호하는 어떤 그 판, 둘러싸는 이 판을 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쉘. 자, 그 다음에 이 열온장치는 뭐죠? 가열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열온장치, 뭐 송풍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골부는 뭡니까? 구조 몸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속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환기장치, 온도 조절장치, 온도 측정장치, 안전장치, 소화장치, 전기설비, 집진장치. 이것들은 부속 설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93번 문제입니다. 폭발을 기상폭발하고 응상폭발. 자, 여기서 기상폭발, 응상폭발. 이 기상폭발은 기체 또는 뭐 공기와 호환합되는 어떤 것들, 응상폭발은 주로 액체 상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분진, 고체 가루가 공기에 날려 있다. 요거는 기상으로 보는 거죠. 가스, 요것도 기상으로 봅니다. 분무, 안개 상태, 미스트 상태, 요것도 하나의 어떤 기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수증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액체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기상폭발은 가스, 분무, 분진, 전기운, 전기구름. 이때 전기는 물 수증기가 아니고 유류 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운 폭발 이런 거 있었죠. 뭐 UV, CE 이런 거. 그다음 응상 폭발은 수증기 액체 상태일 때, 그 외에 전기 폭발, 액화가스의 전기, 그 다음에 전선의 폭발, 이런 것들은 응상 폭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폭발의 상태, 요거 원인 물질에 따른 분류,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4번 문제입니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으로 틀린 것은, 자, 산업안전기사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숫자가 있는 것이 거의 80% 이상 정답에 가깝습니다. 정답입니다. 과거 2019년도 이전에는 거의 100% 숫자가 있는 게 정답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숫자가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조금씩 한두 개씩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모르면은 숫자 있는 거 찾아주시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숫자 있는 게 요거네요. 요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숫자 있는 게 정답입니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에 관한 것으로서 틀린 것은, 물론 이제 내용도 여러분들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잘 모르면은 숫자 있는 거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연 방지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례에 알맞은 것은, 자,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전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하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죠.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화학 저장 탱크나 공정 설비가 있는데, 이런 공정 설비에서 이 설비가 뭐 가압이 되었다,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또는 반응 폭주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 이걸 외부로 방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벤트,
벤트를 설치하고 여기에는 안전 밸브까지 설치를 합니다. 안전 밸브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벤트 처리를 하는데 외부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하염이 거꾸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역화. 그래서 이 상단에다가 하염 방지기 또는 이걸 이제 인화 방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화 방지기, 하염 방지기, 인화 방지기 또는 이것을 역화 방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염을 우리는 플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방지한다, 체포한다 해서 ARRESTER 플레임 어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염 방지기, 인화 방지기, 역화 방지기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설비 상단에다가 설치한다. 상단. 그래서 갈로 속에 들어가는 말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문제입니다. 처음 온도가 20도씨인 공기를 절대압력 1기압에서 상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최종 온도는 몇 도인가? 공기의 BLB는 1.4이다. BLB는 다른 말 압축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기본 공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단열 압축이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설비나 배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설비나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이 내부와 외부 사이에 열이 서로 교환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그 내부를 압축했을 경우에 비율, 온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T1분의 T2는 자, P1분의 P2에다가 K분의 K-1이라는 이 기본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T1이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20도씨. P1은 1기압, P2는 3기압, K 값은 1.4. 그럼 이건 뭡니까? 1.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온도 T1을 구할 때, 이 T1은 절대 온도 값이기 때문에 항상 273을 더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대로 계산해 보면은 20 플러스 273분의 T2는, 자, P1은 1기압이라고 그랬고, P2는 3기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K 값은 1.4이고, 1.4에서 1을 빼면은 0.4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기 치고 해서 따라서 T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해서, 자, 3 곱하기 1.4분의 0.4 승 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0 더하기 273 해서 구해내면은, 자, 이때 온도는 어떤 값인가 하면은 도K, 절대 온도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밑에 있는 계산 근거를 보겠습니다. 401.04도 K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이 401.04도 K.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273을 빼줘야만이 도C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8.04, 128.04도C.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조건에서 20도씨 주어졌지만 이 공식에서 T1, T2는 절대 온도 값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73을 더해 주어야 한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온도의 개념이 뭔가 하면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자, 요 부분이 최적이고 온도 값인데, 자, 섭씨 온도로 0도씨이면은 절대 온도로 273도 K가 됩니다. 그러면은 0도 K,
절대온도 0도인 경우에는 습시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온도와 섭씨온도, 절대온도하고 이 섭씨온도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공식에서 T1과 T2는 절대온도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섭씨온도로 주어졌으니까 계산할 때는 항상 273을 이렇게 더해줘서 계산을 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엔 97번입니다.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옳게 배열한 것은, 자, 물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주요 가연성 가스, 모든 가연성 가스를 암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는 중요한 가연성 가스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수소입니다. 수소. 그리고 가장 좁은 게 프로판 가스네요. 7.4. 그렇다고 이건 뭐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자, 우리가 이 문제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 수소, 대부분의 가스 중에 수소가 가장 폭발성이 강합니다. 가장 위험한 폭발성 가스에 해당이 되죠. 뭐 프로판이나 이런 것도 폭발이 일어나는데 수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수소가 제일 먼저 있는 거, 요거 찾아주시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60점 받고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요령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또 나오면 그냥 수소만 찾아주시면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8번 문제는 다음 중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착화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연소 3요소에서 자, 가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점화원. 여기 연소 3요소인데, 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착화 온도, 발화점, 즉,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또는 자기 스스로 연소가 일어나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은 온도 상태에서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은 폭발의 위험이 증가하고, 최소 점화 에너지는 MI라고 이야기하는데, MI. 이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이 점화원의 에너지가 적어도 되는 거, 최소 점화 에너지가 크면은 좀 덜 위험하고, 적은 에너지로도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된다. 요거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는 가연성 전기인 경우 공기 혼합보다 연소 범위가 축소된다. 넓어집니다. 연소가 일어나는 범위. 자, 공기 중에는 산소 농도가 21% 정도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 그 자체에 산소가 더 많아지니까 연소가 일어나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공기 중에서보다 산화작용이 약하게 강하게. 자,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는데, 여기서 산화성 고체 산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산화작용.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산화작용은 산화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연소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심하면은 이것을 폭발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면은 산화작용이 강하게 일어나고, 자, 하염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연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상식적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누출 방지용으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가스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스킷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배관이 있는데 이런 배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또 하나의 배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이 있는데 이걸 서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이걸 플랜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를 밀폐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볼트 구멍이 있다면 가스켓도 똑같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 배관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넣어 가지고 이 밀폐시키는 거, 이 접합부에서 가스나 전기들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삽입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스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러그는 뭡니까? 배관 끝을 막아주는 거고, 코크는 뭐죠? 이 밸브와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 어떤 배관의 어떤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는 밸브나 코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킷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자, 가연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체가 있을 수 있고 가스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이 붙는 가스, 가연성 가스를 인화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탄, 메탄, 수소는 불이 붙는 인화성 가스이고 산소는 연소 3요소에서 O2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조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는 가연 물질이 아니지만은 연소, 산화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지만은 인화성 가스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방지 기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